안녕하세요. 권윤광 TV의 권윤광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원길을 좀 이렇게 가봤더니 아주 벚나무의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더라고요. 아주 화사하게 피었어요. 오늘 지나면 또 이제 이달 말일 내일 말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말일 지나면 또 주말 되는데 주말까지 벚꽃이 아주 활짝 만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는 시간 좀 만드셔서 가족끼리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화사하게 핀 벚꽃을 한번 둘러보시죠. 어머니 속 적삼 같은 벚꽃, 얇고 아주 화사한 벚꽃 참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이북에 대한 인권 문제, 이북에 대한 인권 문제를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북에서는 공개 처형을 한다. 공개 처형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뭐 김정은이의 그 친고모부 장성택이도 그냥 뭐 포르다 쏘아서 그냥 아주 산산조각이 되게 만들게 했다는 얘기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옛날 북한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쳐들어왔을 적에 우리는 어릴 때죠. 그때도 지방에선 공개 처형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많아놓고 저 사람은 그 이북 그 공산당들이 그 빨간 완장을 차고 주민들 여기 또 동네 사람들 많아놓고 미군 군대라든가 한국 군대에 가서 부역을 하고 도왔다라는 사람들 갖다가 붙들어 가지고 저 사람은 미 앞제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죽이자. 그러면 그냥 대나무를 삐죽하게 깎아서 그냥 대나무를 팍팍팍 막 찌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 붙들어 세워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그게 공개 처형을 했다는 얘기 아주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들 갖다가 생체 실험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해서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거기 그 있던 그 교회소에 있던 사람들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라 그래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던지는 그런 그 처형 방법을 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아주 잔혹한 인권 탄압은 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북한이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종북 좌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항의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그래 놓고 계속 소벽 따고 우려먹듯이 계속 일벌만 가지고 그냥 물건 늘어집니다. 일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요, 자기네가 신같이 아, 아주 존경하는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만히 지낼 것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다시 일본 보고 사과해라, 뭐 일본한테 저자세했다, 무슨 독도가 뭐 어떻게 됐다, 있지도 않은 이런 거짓말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난 이 종북 좌파들은요, 거의 이북에 동조하는, 이북을 바라보는, 이북만 저기 내세우는 그런 거의 내부의 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북이 여러분들 무섭지 일본이 무섭습니까? 이북에 대해서는요, 전애들은 계속 핵 가지고 연습해서 핵탄두 가지고 미사일 모의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다 보도를 들으셨잖아요. 그거를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얹어 가지고 전애들이 그냥 쏴서 어? 이 수도권의 서울 근방에서 그 공중에 600m에서 뻥 터지면 핵 터진 그것이 그 넓이가 그것이 해당되는데 그쪽에 거기에 해당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은요, 지금 현재 그 좌파들이 자꾸 일본만 헐떡거리니까 일본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해요. 이비 북한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위험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러다간 큰 코 한 번 닥칠 겁니다. 큰일 당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전쟁으로 당장 집어쳐라, 핵실험 오는 거 당장 집어쳐라,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그것이 뭐 들을까 말까 이런데 말이죠. 이 좌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거는 내부의 그 남한의 국민들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그리고 내부의 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북에 대해서 있었던 일을 인권 탄압, 잔혹한 인권 탄압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공개 처형의 생체 실험, 북한 잔혹한 인권 탄압 어디까지,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빈번하게 발생, 18세 미만 임산부 대상으로도 사형 집행, 남한 드라마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하기도, 정치 체계 비판 말 반동은 행방불명 사례. 참 아주 이 공산당은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같이 살 수가 없게 만드는 정말 아주 혹독한 그런 정치를 내보이고 있는 악마들입니다. 악마. 총살 당일 남녀 수감자 모두를 교화소 마당에 모이게 했다. 나가보니 정문 꼭대기에 사람 목에 밧줄을 묶어서 매달아 놨다. 모두 모이자 매단 수감자의 총을 3발 쐈다. 그리고는 시체를 땅에 내려놓고 교화생들에게 돌을 하나씩 들고 시체를 향해 던지라고 했다. 돌을 던지라고 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간음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돌을 하나도 안 던지지 않고 돌을 다 버리고 다 돌아가지고 헤어졌다.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아니 총을 쏴서 죽은 사람을 땅에 내려놓고 그 수감자 그 교화생들에게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시체를 향해서 돌을 던져라, 죽은 사람한테. 이런 악마가 또 있습니까 이 세계에? 참 지독한 악마들이에요.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북한 인권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다. 탈북을 시도한 주민들의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 등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됐고, 심지어 남한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까지 했다.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생체 실험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신문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18년 탈북을 시도하다 단속돼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월경 시도를 시인하지 않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에는 중국에서 임신 8개월 상태로 강제 송환된 여성을 대상으로 분만 유도제를 투입, 출산을 촉진한 뒤에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와, 상상이 안 되네요. 상상이 안 돼. 이거는 악마 세계에서도 이런 거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 처형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 성경 소지 등 종교 행위를 이유로도 사형이 집행됐다. 한 증언자는 2019년 평양에서 비밀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됐고, 나머지 단원들은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신 행위를 하는 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미신 행위를 보는 자도 처벌하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2018년 청진시 공기처형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을 당했으며 2017년에는 임신 6개월 여성이 공개 처형됐다. 북한 형법은 미성년자 및 임신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무시했다.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법사 상관없이 그냥 공개 처형인데, 그냥 남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도 사형이 집행됐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화장품 등 남한 제품을 몰래 판 사람들이 공개 총살됐고, 2017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로 공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총살됐다고 한다.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남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외에 마약 관련 범죄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도 공개 처형이 빈번했다. 최고 지도자나 당 정치 체계에 대해 말 또는 행동으로 비난하는 이른바 말반동 처벌도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한 도당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자
주변인들이 이를 신고했고 도당 간부는 가족과 함께 체포된 후 행방불명됐다. 이건 뭐 공개 처형이 됐거나 공개 처형이 아니면 이거는 뭐 정치 수용소나 뭐 교화소로 들어갔겠죠. 함경남도에서는 노 부부가 기르던 염소를 훔쳐간 군인들에 대해 남한 괴뢰군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말하자 다음날 체포돼 정치범으로 관리소로 보내졌다. 언제든 자신들의 발언이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병원이나 관리소에 수용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는 협박에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도 있다. 북한 인권 탄압 상징인 정치범 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곳은 평안남도 2곳과 함경북도 2곳, 함경남도 1곳 등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수용자는 대부분 광산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했고 처형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뭐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든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보고 느낀 걸 증언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이 탈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종북 이 좌파들은 그네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에 있었던 그 소식을 전하는 걸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북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간첩들이 있다는 걸 보면 말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 뇌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뇌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참 나라가 제대로 나라꼴이 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치국에서는 법이 강해야 됩니다. 법이 강해가지고 법대로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무슨 인권 변호사라든가 무슨 이 좌파 이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예기치 않은 판결을 나와요. 그래서 이 판사들도 그 판사를 임명하기 전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연수원을 끝날 적에 그 전에 그 사람 개개인으로 인성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그 집에서 자랄 적에 가족에서 자랄 때까지도 어떻게 자라는가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이 최고 그 끝으로 할 수 있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부가 이 좌판형이 있는 사람 재판부가 있으면 이 재판부가 이게 제대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게 재판부의 이 판사들을 미용할 적에 정말 정부가 잘해야 됩니다. 중립적인 차원에서 아주 세심한 것까지 조사를 하고 인성검사 잘할 때 공부할 적에 모든 것을 다 살펴가지고 그래서 판사를 명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한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망그러치거나 또는 애매한 그 범죄인들을 갖다가 그 벗어나게끔 벌에서 죄에서 벗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일이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은 뭐 재판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그냥 공개 처형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공개 처형하고 인권이 완전히 인권이라는 건 없죠.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종북 좌파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항의 한번 못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신랄히 비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됩니다. 뭐 문통 때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문통 정부 때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에서는 그냥 개 욕을 해도 말대꾸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항의 한번 못하지 않습니까? 이북에 대해서 무슨 그 꼬리가 잡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법 당국에서, 이 수사 당국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이 한 나라를 자손 만대까지 잘 영위해 나가려면 법이 아주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준법 정신이 돼야 되고요. 또 재판부도 아주 공정한 재판으로, 그래서 억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거나 이념적인 문제를 버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국민들, 북한의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들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마의 세계입니다. 악마, 악귀의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참혹한 이북에 대해서 공개 처형하는 그런 보도, 그런 증언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